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 웃고 우셨을 것 같은데요. 2년간의 코로나가 종식될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주식 잔고의 상황은 어떠실지 이제 과거는 있고 주식시장에 내년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2년 증시 전망과 성장 주도주 5선이라는 주제로요. 내년의 주식시장을 함께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은 이데일리온 홍광표 전문가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융권에 10년 정도 은행 쪽에 근무하면서 기업금융과 은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기본 바탕으로 주식시장에 접목해서 여러분께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M&A 시장에서 4년 정도 근무하면서 기업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변수 사항을 조합해서 그동안의 전문가 생활을 계속하고 있고요.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제가 이데일리 TV에서 7시 이후 프로그램을 맡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2022년 증시 전망과 성장 주도주 5선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는데요. 사실 4분기를 남겨놓고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증시 전망. 2020년부터 지금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코로나 이전 상황과 코로나 이후 상황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에 코로나19가 발생 이후 시장과 현재 시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코스피가 1400선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하락했던 지수가 미국과 각국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그 부분과 경기부양책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3,300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동학개비운동이라는 신용어까지 생기면서 어찌 보면은 이런 용어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시장에 널리 알려주고 주식 투자자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코스피 1400 시절에 저희가 봤을 때 뭐 하락을 더한다 아니면 상승을 더한다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 3,300까지 바로 반등할 거라고 예상한 투자자는 없습니다. 항상 지수는 저희가 예측은 하겠지만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어떤 통계치나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섣불리 예측했다가는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 업황과 상관없이 상승을 했었고 대다수의 전업종에 대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시장을 말씀드리면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증시 자체가 화랑이 되다 보니까 증권주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영업이익이나 그런 부분을 보면 매매 차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반등을 넘어서 상승의 시장으로 지금 현재까지 왔고 5월 이후부터 지금 되게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호재만 생기면 코스피 종목도 뭐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 뭐 LG전자 할 거 없이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왔던 시기가 지나고 제가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코스피의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 3월 달에 1400선에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5월 달 이후로 3300선만 가면 내려오는 현재 상황이고요. 3000선 밑에서는 지지를 받는 듯하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은 호재는 되게 둔감한 시장으로 변하고 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또 환율과 금리 문제도 있고 거기다 부동산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으로 시장이 좀 어수선한 부분입니다. 최근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물가, 고용 문제 등으로 국내 증시도 크게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또 변동성도 생기고 코스피 종목의 절반 이상이 사실 예전 고점까지 가지 못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아마 삼성전자나 여러 가지 대형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대응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는 9천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시장에 뿌리면서 어찌 보면 이 부분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시아도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돈을 투자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 부분은 항상 2013년에도 그랬지만 테이퍼링을 꼭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뿌렸던 돈은 회수를 안 할 수 없고 전체적인 시장에 나갔던 돈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FOMC에서 그 시기를 11월부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양적 완화 자금을 회수하는 거라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러분께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부터 꾸준하게 나왔던 얘기이고 또 지수를 보시게 되면 발표 이후에 미 증시는 거꾸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인 날짜를 제시하고 나서 상승한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노출된 재료로 저희가 시장을 대응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자는 항상 종목이 없으면 괜찮겠지만 지속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체 종목이 없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또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국내 증시는 위 시장 대비 조정폭도 크고 종목 또한 투자자가 대응하기 힘든 시기로 보여지는 구간인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금리 인상 부분이 지금 11월 달에 국내 코픽스 금리도 분명히 옮길 것 같은데 원래는 금리는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만들고요. 저희가 뭐 일반 전문가들이 볼 때 미국 금리를 기준으로 볼 때는 미국 국채 중에 10년물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0년물이 오르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 금리 자체가 변동성이 생기고 대출 금리의 기본으로 사용하는 코픽스 금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준 금리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지금 피부로 느끼는 은행 금리가 아마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랐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안정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고요. 이 부분으로서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낫다고는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게 되면은 경기 전반에 영향을 주고 지금 잠깐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가 화력 발전 양이 57%를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문제는 57%라는 양이 절반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에서 석탄 수입을 한동안 안 하면서 지금 현재 중국의 전체적인 전력 수급난이 생기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생산이나 소비 물가 지수에 나중에 연동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국보다는 중국에 가까이 있는 아시아 나라이고 중국이 요즘은 G2에 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12월 이후부터는 중국장을 좀 더 유심히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은 꼭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노출된 뉴스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2013년에 미 테이퍼링 이후를 보시면 잠깐 동안 조정은 나왔지만 그 이후에 4년간 강세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상황이 다른 부분으로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실적은 나오는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조정인 부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업황의 선택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가격대로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싸다, 뭐 비싸다 이렇게 많은 판단을 하시는데 실적이 나빠서 조정이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고 컨센서스도 계속 좋게 나옵니다. 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 반도체 가격의 6개월을 선행하는 주가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D램 가격이 지금 최근에 3달러까지 내려오면서 주가로 대비로 처음에 뭐 10만 전자 얘기는 나왔지만 지금 7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거는 만약에 2022년 1분기 때 D램 가격이 5달러가 넘었다. 그러면 삼성전자 분명히 올라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측의 영역이지 저희가 D램이 몇 달러 가겠다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고요. 단 상반기에 D램 값이 회복한다는 리서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은 업황과 종목의 선택 그리고 시장이 다가온 업황과 종목의 선택의 시장이 다가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코로나 시기에는 그냥 종목들이 이슈만 받아도 막 상승했고 그리고 뭐 위드 코로나다 아니면 이제는 엔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근데 주가 또한 이제는 실적주로 차별화되는 장세로 되고 미래의 기업 가치와 성장에 초점을 두고 시장을 보셔야지 예전처럼 어떤 지금 석유화학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업황이 문제는 후판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생산 지수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선주가 한동안 되게
사이클이 왔다 그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조선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값에 따라서 요동을 치는 주가이기 때문에 소비 그러니까 생산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 조선주를 보시면 상당히 답답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조정이 나오고 당장은 힘들지만 성장주는 결국엔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가까이 주식시장에서 본 결과로는 결국에는 성장주를 보시고 당장은 힘들지만 대형주가 위에 코스피 100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상승돼 있는 종목과 하락돼 있는 종목 그리고 지금 현재 박스권인 종목들로 나눠서 여러분께서 시장을 좀 지켜보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를 잠깐 말씀드리면 경제 상황이 바로 회복한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배달 문화가 엄청 발전했고 그리고 결제 금액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밀키트 시장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생활에 어떤 편안함이 생기면 그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생활 습성이나 패턴은 상당히 바뀔 거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약간은 염려증이 생기기 때문에 소비 문화에 대한 부분이 회복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일정의 시간은 두셔야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시기에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제가 종목을 5종목 정도 추려왔는데 성장 종목으로 찾고 여러분께서 2022년을 대비하는 4분기를 맞이하시라고 일부러 제목을 202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스피 밴드로 보시게 되면 2800선에서 3400 박스권 장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호재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나온다면 기대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저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 때부터 5월 이후 시장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계속적인 호재가 나와도 시장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한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상 조정기 때 3000선 밑에서는 여러분께서 어떤 관심에 있는 종목을 포커스를 잡으면서 맞추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한다고 해서 종목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좀 눌림을 기다리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적주와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으로 압축하시고 시장에 대응하는 투자로 전략을 세우시고요. 당장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기업 가치와 미래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종목을 압축 선별 투자로 해서 시장을 대응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성장 주도주 5선이라고 제가 뽑아왔는데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17일 이전에 제가 원고를 완성해서 종목 위치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꼭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저는 현대차를 선택했습니다. 현대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 그리고 동사 포함 국내 53개 계열 회사에 속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요 계열사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등 수많은 계열사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꾸준한 해외 판매와 지금 국내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실적은 상당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 초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플과 자율주행 등 전기차에 대한 협력 이슈로 급등을 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도 따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애플하고 현대차하고 절대적으로 OEM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10대 안에 드는 자동차 브랜드가 애플차를 협력업체 그러니까 뭐 부품을 납품할 수는 있겠지만 애플차를 위탁 생산한다? 되게 자존심이 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슈로 끝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자리까지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가장 큰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때문에 출고 대수가 감소되고 자동차 쪽의 종목들은 여러분께서 완성차는 아셔야 될 게 출고 대수가 결국에는 나중에 매출과 직관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자료를 보실 때 출고 대수를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용 반도체 부분은 필리핀 쪽에 차량용 세계 반도체의 3사가 있는데 조금 완화되고 있고 4분기에는 정상화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완화될 거로 보여지고요. 전기차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 동사의 판매량과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고
최근에 제네시스 GV60이 출시되면서 또 예약과 판매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과 벌어졌던 모빌리티 기술 격차, 이 부분은 지금 미국의 업체를 하나 M&A를 하면서 최근에 거의 동사 대비 다른 업체들과 견주어도 똑같은 성장성을 갖고 있고요. 2022년에도 전망도 상당히 밝을 거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과 출고 정상화 시 주가는 분명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재무제표상 지금 아직 2라고 나와 있는 건 예상치인데 2019년부터 2020년에 매출이 줄었지만 2021년을 보시면 다시 회복기로 들어와서 영업이익도 거의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보셔야 될 부분이 현대차가 지금 박스권에서 20만 원대 계속 지지부진한 부분인데, 차트를 제가 잠깐 그려왔는데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월봉 차트인데 저는 사실 20만 원대 하단 구간이면 되게 관심이 있고요. 1차로 만약에 반등하게 되면 밴드 상단으로 보면 24만 원 초반권이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급격히 하락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반등 나오는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봉상도 보시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작년과 재작년 가격대 상단 가격이 19만 원에서 20만 원 밴드 구간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안 보실 분들은 현대차가 지금 보면 상당히 답답하지만 수렴 구간으로 한번 하단에서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 상승 무드를 타고 24만 원, 그리고 뭐 최대치는 26만 원까지 한번 관심을 가지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으로 영업무역이라는 종목을 선택해 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웃는 얘기로 중고등학생이 교복이란 말이 있었죠, 노스페이스로. 그래서 영업무역은 스포츠, 의류, 신발, 백팩 등 제품을 생산, 수출해서 사업하는 기업이고요. 원단이나 공정상의 경쟁이 상당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도 매출이 줄지 않았고, 이 부분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노스페이스가 지금 원래 국내에서 패딩 쪽은 거의 예전에는 상위 브랜드였지만 지금은 뭐 디스커버리도 있고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직도 노스페이스는 되게 고가 브랜드고요. 대표 브랜드가 이제 노스페이스하고 파타고니아라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티셔츠 유명한 로고 T까지 같이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에서 2개월 동안 지금 락다운이 됐는데,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베트남 공장에 지금 생산 비중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쪽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만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면서 베트남도 지금 현재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고,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생산량이 카바를 치면서 크게 무리 없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자전거 브랜드 스카 부분이 유럽에서 전기 자전거의 인기가 있으면서 하반기 실적도 상당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내도 전기 자전거 보급이 어떻게 보면 좀 저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지만 많이 요즘에 주변에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전거가 가까운 교통거리도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운행 수상으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성장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고객사의 실적 개선되면서 동사 수주 또한 성장세가 있고요. 전 세계 공급망의 차질 이슈로 수주 단가하고, 어떻게 보면 수주 단가를 당연히 갑과 을의 관계지만 을이 지금은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모자라서 못 파는 그런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하반기의 실적 개선과 내년도 성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서구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줄고 또 일부 외부 활동을 하면서 애슬레저 쪽,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옷에 대한 스포츠를 요즘에는 그냥 트레이닝복만 입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문별의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OEM 부분 납품하는 부분도 향후에 성장성이 지속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노스페이스 같은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고요. 2021년 6월을 보시면 다른 업체 위로 보시게 되면 지금 점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출과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업황 문제지, 당장 주가가 답답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성장성, 그리고 만약에 3분기가 이 예상치처럼 나온다 그러면 주가 부양 또한 상당히 될 거로 보니까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무역도 지금 월봉을 보여드리는데요. 최근에 45,000원 이하로 가면 항상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사실 4만 원 같으면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고요. 올랐을 때 이 종목의 2016년도 고점과
몸통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 5만 원 구간, 5만 1,000원 사이에서 맞으면서 종목이 하락을 했었고, 저는 이제 월봉을 중시하는 게 뭐냐면 월봉이 전체 흐름에서 상승각이냐 하락각이냐 그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만약에 5만 1,000원이 넘는다면 이 종목의 예전 고점 구간인 6만 원대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일봉도 보시게 되면 상단에 왔을 때 지금은 4만 원 초반권이 올해 여름 때 이제 저점 구간을 형성을 하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어찌 보면은 분할한다면 올해 4분기를 거쳐서 내년까지 상당히 좋은 주가를 보여주리라는 생각을 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영업무역을 꼭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CJ ENM인데 제가 고민되는 게 사실 일주일 전부터 원고를 썼고 그래서 CJ ENM이 그때는 주가가 17만 원대였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티빙 문제하고 또 CJ ENM의 티빙의 가치가 1조 5천억이 넘는다, 투자도 많이 들어온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제가 좀 이따가 차트 위치에서는 가격 설정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CJ ENM 동사는 방송 채널 사업자이죠. 그래서 TVN 그리고 엠넷, OCN 그리고 올리브 TV, XTM 등 투니버스 등 채널을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머스 사업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 시장에서 점유율이 22%에서 23% 정도를 기록 중이고요. 영화와 음악 부분에 코로나로 국내 박스 오피스는 되게 부진했지만 콘서트도 최근에 다시 한번 재개를 할 것 같고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되게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티빙의 오리지널 컨텐츠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이 비용 부담으로 이익은 주춤하지만 최근 국내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최근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미니 시리즈 드라마 때문에 지금 엄청난 부각이 되는 부분 때문에 이 티빙 같은 경우도 티빙 자체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 부분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고 향후의 전망 또한 기대됩니다. 국내 OTT 시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티빙 같은 경우도 지금 3년간 뭐 금액이 다른 업체 대비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4,000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자할 전망이고요. 티빙의 초기 성과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11월 10일, 12일 날 그때 드디어 대한민국에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쟁 업체이기도 하지만 지금 향후에 성장성에 대한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컨텐츠를 각 업체들이 점점 더 강화할 부분이라서 OTT 업체가 투자 확대를 하면 드라마나 뭐 영화 여러 가지 스포츠 이런 부분에서 향후의 성과는 좀 더 체크할 수 있겠지만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전망은 매우 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콘서트나 영화 부분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작년에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2020년 12월 쪽에 매출액이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성장을 계속하다가 근데 올해 보시게 되면 3조 6천억으로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또 당기순이익도 예전 대비로 거의 두세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9년 전체적으로 정체되어 있던 실적이 아마 지금 하반기 때는 티빙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주가 부분도 최근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콘텐츠에 대한 재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꼭 지켜보시면서 향후에 어떤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영상이나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콘텐츠를 옛날에 누구도 신경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재평가받는 부분과 여러 가지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미래 가치를 보는 게 주가입니다. 그래서 티빙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투자나 그런 부분은 아마 여러분께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CJ ENM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원고 쓸 때가 17만 원대 초반권이었는데 지금 18만 원대까지 18만 5천 원 부근까지 갔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월봉상에는 20만 원 저항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CJ ENM을 접근하려면 17만 5천 원 이하 구간을 노리시고
16만 5천 원 사이클이면 저는 되게 좋은 가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월봉상 지금 어떻게 보면 2020년에 주가를 바닥을 치고 올해 이제 흐름이 나오면서 올랐는데 최근에 좀 상승세는 사실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지 지금 입장에서 바로 진입을 한다 그거는 아니고 좀 가격이 전략이 좀 조정이 줬을 때 영상 컨텐츠 쪽 관련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쪽 관련주들이 워낙 강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다리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20만 원이 돌파가 안 된 경우에는 분명히 조정이 나오니까 일봉상 보시게 되면 제가 처음에 차트 그릴 때 요 가격대였는데 지금 거의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7만 5천 원 이하 구간으로 보시란 이유가 원래 1차 때 19만 원 근처까지 상승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이 깊게 나온 다음에 15만 원을 수렴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중간값 가격으로 보게 되면 17만 원에서 16만 5천 원 선이 저가긴 한데 요번 상승폭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17만 원 이하 구간을 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월봉을 꼭 보시라는 이유가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수렴이 무려 5개월 이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번 달이 양봉이 나오고 있고 기존의 자리를 보시면 항상 그래서 하단에선 수렴을 보통 6개월 이상을 합니다. 6개월 이상을 수렴하고 이탈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종목을 보셔야지 삼성전자 차트도 나중에 보시게 되면 고가를 간 이후에 월봉 상 기준으로 하단에서 계속 저가로 내려갈 때 양봉이 안 나오는 구간은 여러분께서 분할을 하더라도 기존의 예전 저점 자리를 확인이 안 되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9만 원대 초반권의 지지가 나오는 이유가 위치가 항시 월봉상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이 점을 염두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원고 쓸 때보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꼭 저점 가격대를 노리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번째 종목으로 GS인데 GS는 지주사입니다. GS 같은 경우는 GS 에너지, GS 리테일, GS 스포츠, GS EPS, GS 글로벌, GS ENR이 있고 이 부분은 제가 G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LG랑 같이 있다가 분사한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동사도 커머스 쪽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분의 홈쇼핑 시장에서는 거의 지금 22%에서 23%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GS 리테일 통합으로 그러니까 GS 리테일이 옛날에 홈쇼핑과 리테일이랑 GS 백화점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합병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마 외형 성장이 가능할 거고요. 홈쇼핑과 리테일을 합병한 게 GS 쪽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정제 마진 부분인데 GS 칼텍스가 지금 복합 정제 마진 부분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화학주는 오르지 못하지만 한동안 S-오일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왔고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유가가 오르게 되면 복합 정제 마진이라는 게 올라가고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 쪽으로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또 하나 코로나가 끝나고 나게 되면 경제 회복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단 화학 제품 관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화학 제품 왜 말씀을 드리냐 대한유화나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업황이 화학 제품이지 정제 쪽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업황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에 많이 다르다는 점은 꼭 한번 여러분께서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항공유 감수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사이판이나 그런 쪽에 4,000명 이상 관광 예약을 했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항공유 부분도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GS도 워낙 주가가 지금 안 움직인 부분인데 GS의 성장세는 GS 칼텍스의 실적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실적이 바닥까지 내려가면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 그리고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정제 마진 부분은 분명히 3분기부터 회복이 되고 4분기도 상당히 좋을 거란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이 GS의 주가에 향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2019년에 상당히 컸던 매출이 작년 12월 그러니까 2020년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단 올해의 예상치를 보시게 되면 회복을 넘어서 성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도 예전에 저희가 보는 가격대로 보면은 지금
이 GS가 2018년도 때 되게 좋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영업이익을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 그리고 당기순이익 부분은 최고치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GS는 지주사지만 GS 리테일과 GS 쪽에 그 칼텍스의 영업이익 부분이 상승하면 분명히 리테일 쪽이나 그런 실적이 이 회사로 들어오게 되면 지주사인 GS가 영향을 받고요. 제가 작년 말에는 사실 SK 말씀드리고 나서 한번 엄청난 주가가 났었는데 올해는 일단 제가 지주사로 선택한 거는 GS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부분이나 그 부분이 3분기 때 잘 나오면 4분기도 잘 나올 거로 예상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GS도 2017년 이후로 계속 꾸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은 4만 원 초반권 가격 4만 5천 원대 박스권에서는 지금 돌파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또 내려오고 했는데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은 5만 4천 원, 5만 5천 원 저항대. 그러니까 월봉 기준으로 급히 내려왔던 자리는 항시 여러분께서 대형주를 보실 때 저항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좀 더 파이팅을 한다 그러면 원래 이 종목이 한번 무너진 자리가 6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실적 개선이 된 가격대로 보게 되면 2018년도 가격대가 6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엄청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까지 한번 지주사를 보신다면 GS를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수렴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한번 지금 지수가 사실 6, 7, 8월 달이 힘들었기 때문에 조종세가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 요건이나 그런 부분을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이 위치에서 항상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당장 상승하냐 하락하냐 저희는 그거에 대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를 보실 때 월봉 기준으로 항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서 있는 구간으로 보시게 되면 이번 달 월봉이 4만 6천 원이 돌파하게 되면은 전 3개월 전에 상당 가격의 몸통 가격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럼 상승세가 나오는 건데 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저는 말씀드리지만 좀 분할 매수 매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흐름 자체가 급등과 급락이 너무 쉽게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 전기차 쪽이 전체적으로 차익이 나오면서 제가 뭐 다른 쪽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오늘 상당히 아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전기차가 업황은 살아났지만 저희가 알다시피 에코프로 BM이 지금 코스닥에서 거의 2위 업체입니다. 시총으로. 근데 에코프로 BM, LNF 이런 종목들이 어제부터 약간 기운이 안 좋은 부분으로 보여졌고 또 전체 전기차 종목이 그동안에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등 이 종목들은 사실 상반기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고점을 거의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도 100만 원대 가고 나서 지속적인 조정세. 그러니까 LG 엔솔이 지금 문제는 분할을 할 때 일단 LG화학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주지 않고 신규 상장하는 거나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인데 그런 부분이 적용되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지금 삼성 SDI는 그나마 최근에 좀 올라오다 멈췄는데 대형주는 그래서 고점을 한번 생성한 이후에는 좀 여러분께서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전기차 산업이 계속 성장은 하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볼 때 항시 매출이 나오고 처음에는 테마가 시작됐다가 섹터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되면서 종목이 올라가는데 최근에 잠깐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 메타버스라는 게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향후에 대세적인 문화가 되고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메타버스가 지금 유행하면서 저희의 추억에 관련된 싸이월드 최근에 이제 싸이월드도 뭐 거의 회사가 안 좋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오픈하면서 뭐 올린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업황이나 섹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항시 그 사이클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지금 현재 조선이 안 좋고 뭐 석유가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항상 그 부분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꼭 체크하셔야 될 게 전기전자가 계속 좋지 않지는 않습니다. 단 반도체는 저는 3개월 정도는 지금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라는 게 디램값 부분도 있지만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4분기 때 보통은
디스플레이 쪽에 이 부분을 성장성에 뭐 라인에 투자를 한다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종의 대표 종목 중에 소재주들이 요즘에 잘 움직이는 시장이고 현재는 아무리 봐도 테마 쪽에 좀 가까운 시장이니까 이 부분은 꼭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종목으로 KG 이니시스입니다. 예, 동사는 전자지불 결제 대행업 피지를 주사업으로 쇼핑몰 등 인터넷상의 지불 결제가 필요한 업체에게 지불 결제 시스템을 구축,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제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하는 거고 또 그 업체 또한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KG 모빌리언스, KG 에듀온, KG 할리스 FNG 등 7개의 연결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 전자결제 시장이 어찌 보면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부각이 됐고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그리고 토스 페이먼트하고 KG 이니시스가 어떻게 보면 세 개가 상위에 있는 그 회사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상당히 지금 그 NHN 쇼핑 때문에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규모가 커졌고요.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경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도 집에서 밀키트를 주문하고 아니면 배달 사업 같은 것들이 성공하면서 소비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전체적인 결제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 상반기 때 상승세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이유가 코로나에 그 영향을 받았던 종목들은 처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 진단 키트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뭐 백신이 상승하고 제약주가 움직이고 여러 가지 종목이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원위치가 됐고 성장 사업으로 들어가는 종목들만 나중에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진단 키트가 매출이 나오는데 왜 안 올라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송에 오셔서 왜냐하면 진단 키트는 이제는 소모품이 됐고 지금은 현재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테마가 한번 광풍이 불고 몇백 프로의 시세가 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향후에 경쟁 업체가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초창기에는 테마도 부분도 있지만 실적 성장으로 주가 기대감이 생겼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진단 키트보다는 백신 쪽 그리고 백신이 이제 예방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제 치료제 부분으로 발전을 할 건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업이 계속 꾸준하게 성장되는 종목을 봐야지 테마로 성장했던 종목은 그 부분이 소멸이 되게 되면 조종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시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가 이제 글로벌 OTT 업체가 들어옵니다. 국내에.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또 신규 가맹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생기면 생길수록 시장 규모도 켜지고 매출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백신 보급 가속화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코로나 2차까지 맞았지만 이제 전 국민의 70% 이상이 맞고 점차 늘어나게 되면 여행이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여행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 공연의 티켓 이 부분이 정상화가 되게 되면 거래액 또한 지금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좀 이따가 이제 실적을 보여드릴 건데 KG 이니시스는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나올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추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도 저는 비대면 부분은 계속 거래 영역이 신규 확장성을 띠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며칠 전에 뉴스를 보게 되면 대기업들이 아직은 출근을 시키지만 예전처럼 출근을 많이 시키지 않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6대4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거의 70% 이상 출근을 시키고 아니면 뭐 전 직원이 출근하고 그랬는데 이제 비대면 부분이 앞으로 좀 바뀔 게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원들은 굳이 회사로 출근을 안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이 온오프라인의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 때문에 KG 이니시스를 보시란 말씀드리고요. 지금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19년에 한번 매출이 밀렸습니다. 그래갖고 2018년 이후로 계속 감소세로 가다가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1조가 돌파가 된 게 지금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매출을 보는 게 5천억이 돌파됐는지 1조가 돌파됐는지 이 부분을 되게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숫자가 바뀌는 걸 한국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또 하나 회사 규모가 성장세로 가는 거는 조 단위를 어떻게 보면 달성했다는 거는 뭔가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나 그런 부분도 다르고 향후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1조 돌파했다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 실적 감소 부분이 2020년도에 지금 회복이 됐고 올해 만약에 1조 클럽이 달성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회사 KG 이니시스 입장에서는 동사 입장에서는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생할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4분기 매출이 끝났을 때 1조가 넘나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시게 되면 좀 재밌는 현상이 원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보시면 고가는 항상 25,000원 이상, 저가는 10,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세히 월봉을 보시게 되면 2014년도 때도 10,000원 초반권, 그리고 상단은 29,000원이지만 월봉상 저는 몸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25,000원 박스권. 근데 최근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때를 빼고는 17,000원 밑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관이나 여러 가지 투자자 입장에서 이 자리가 저점이란 인식을 하고 있고, 만일에 지금 22,000원이 돌파하게 되면 올해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올해 상단으로 가는 가격대가 나오는데 중요히 하셔야 될 게 꼬리와 항상 몸통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저녁에 야간에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방송을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수렴을 해서 올린다 그러면 저는 일단 22,000원까지는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일에 올해 만약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제 예상대로 나온다면 24,500원, 25,000원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23,000원대 한번 올라갔던 주가가 지수 조정과 함께 같이 조정세가 되게 급하게 나왔습니다. 단 최근에 18,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계속 지지받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 현재 위치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마 아까 제가 나올 때 보니까 살짝 올랐었는데 21,000원만 돌파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가 이번에 밀렸을 때 이 17,500원대 지지는 받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박스권을 하단 쪽에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2만 원이 안착하게 되면 4분기도 주가는 상당히 밝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이 기관이나 외국인의 그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 하단에서 거래량도 좀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KG 이니시스가 매출액 부분에서도 성장하는 부분, 그리고 3분기에도 거의 예상치만큼 그냥 나온다면 내년 초까지는 크게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나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부분에서는 일단 18,000원까지는 여러분께서 관심 가격으로 보시고 목표가를 23,000원, 24,000원대로 보여드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 5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잠시 이제 다른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중국이 아무래도 저는 이 얘기를 제가 고민을 하다가 원고에는 기재를 안 했는데 중국 부분이 저희한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력난 부분이 지금 좀 심각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아시아 시장에서 워낙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게 중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금 회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워낙 지금 경기 활성화 부분이 저희보다 빠르고, 인플레이션 부분은 분명히 걸림돌을 대겠지만 나중에 상쇄되면서 어느 정도 바란스는 맞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 중국 같은 경우가 소비 지수나 제조업 지수가 50 밑으로 가게 되면은 중국 시장 자체가 좀 안 좋다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 5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 규모가 생산 규모가 큰 부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시게 되면 애플이 생산량의 지금 1,000만 대 부분을 중국에서 부품이 안 돼서 핸드폰 애플 아이폰 13이 지금 제대로 매출이 똑바로 나오지 않는다. 뭐 인기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오는 뉴스가 좀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향후에 이제 저희 부분이 아시아권 내에 있지만 중국 수출에 대한 부분을 무시 못합니다. 미국도 있겠지만 저희가 전 세계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부분이 중국하고 미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자 지수하고 소비자 지수는 여러분께서 꼭 제가 뭐 지수에 대한 얘기를 예측을 해드리는 거지만 간단하게 보시는 방법은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이제 제조업 지수 부분은 꼭 향후에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조금 시장을 좀 경계하시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어려운 시장 4분기로 들어왔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였고요. 올해도 화이팅 하셔서 큰 좋은 수익으로 주식시장을 마무리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